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음, 16명인데, 일단은 그 청강생들 제외하고 총 16명이 있어야 되는데, 음, 누가 안 하는지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어, 링크를 누르면, 링크 눌러서 들어오는데 문제 없었죠. 회의 아이디를 알려달라는 건 뭐지? 938, 389, 38, 704. 이건 도서영 씨 없는 거 맞죠? 도서영 씨 없고, 문준서님, 곧 교수님께서 들어오실 예정이에요. 생겨왔고,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영민 학생.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학생 자율 세미나, 요 강좌의, 지도교수를 맡게 된,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이명재입니다. 영민 학생이 요거 관련해서 고생을 좀 많이, 하고 좀 주도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강의 계획서 같은 거랑 이제 앞으로의 그 세미나 일정 그리고 내용들을, 제가 좀 한번 같이 잠깐 뭐 얘기도 좀 해보고, 내용도 보기는 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내용을 구성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고 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 한 학기 동안 자율적으로 이제 스스로 이제 그렇게 뭐 강의 자료들을 만들어서 이제 서로 돌아가면서 뭐 이렇게 그 세미나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한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되게 대단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게 그냥 본인이 뭐 책을 읽고 뭐 인강을 듣고 이제 그러면서 뭔가를 배우는 것보다 사실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하고 누구한테 이제 본인의 언어로 풀어서 어떤 내용을 전달한다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쉽지 않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게 많고 또 오래 기억이 남는다는 거를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말 굉장히 뭐 좋은 수업인 것 같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 한 학기 동안 잘 이제 요 진행을 해 가시면서 많이들 이제 원하셨던 애초에 이 수업을 수강 신청하시고 같이 이제 준비하셨던 그런 취지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학생 개인마다 다 그게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 원하시는 것들 잘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뭐 이 강좌의 뭐 지도 교수이긴 하지만 어쨌든 취지 자체가 뭐 자율 학습을 하는 세미나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뭐 개입을 뭐 하거나 뭐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이 강좌가 이제 원래 취지대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운영하고자 했던 그런 목적대로 이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거를 그냥 좀 이렇게 정기적으로 영민 학생이나 뭐 이렇게 통해서 확인을 하고 뭐 그다음 혹시 뭐 그렇게 안 가지 않고 있는 것 같으면 뭐 좀 옆에서 조언을 해준다거나 혹은 뭐 여러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뭐 저에게 뭐 면담이나 뭐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은 뭐 얼마든지 이제 저에게 이제 연락을 주시고 이제 개인 면담을 요청하시면 제가 또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또 시간 내서 도와드리려고 하니까요. 예,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말을 뭐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그런 여러분들이 원래, 그 계획하신 걸 한 학기 동안 잘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세미나, 한 학기 동안 진행하시면서 뭐 어려운 점이나 뭐, 이제 뭐 제 레벨에서 뭐 도움이 필요한 것도 있으시면은 저한테 편하게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영미 네, 학생님, 저는 말씀 뭐이 감사합니다. 정도 아, 얘기를 이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강좌 운영 관련해가지고 이제 학생들한테 따로 공유할 게 있어서 이제 네. 네, 네. 이제 그러면 나가보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음, 지금 방금 나가신 분이 누구지? 한 분이 있다 나가셨는데 일단 인원 변동은 일단 체크를 하고 있고요.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체크를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케이. 어, 한 분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진행을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게 장소예요. 장소가 이제 방금
그 학생자율쌤이나 이제 주간 그 뭐야 개설 책임 학생들끼리 이제 모여 있는 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배치가 다 됐고요. 대화방에도 올라온 것 같은데 아닌 것 같네요. 아무튼 저희는 저기 아래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아래서 두 개 방 합쳐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이고 일정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좀 상의를 해봐야 돼요. 상의를 해봐야 된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저희가 이제 15주짜리로 해서 좀 빡세게 하려고 그랬죠? 빡세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날짜를 다 정해놨어요. 일단 오늘 9월 6일에 팀별 준비 결과 이제 관련 회의를 하고 뭐 상호 피드백을 하려고 하고 이러려고 했지만 이제 그냥 바로 진행을 하기로 했죠. 네, 어차피 한 시간밖에 없어가지고 뭔가 좀 하기 힘들 것 같아서 일단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잘 만들어 주셨지만 그 마지막으로 이거 분량 분배 관련해 가지고 한번 좀 맞춰봐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 조정을 위해서 제가 해서 어 여기까지는 이제 3주 안에 드리는 건 3주 전까지 애초에 이제 이게 3주가 남지 않았으니까 여기는 이제 최대한 빠르게 제가 피드백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때 이후까지는 음 제가 여러분들께 그 가능한 여러분들이 이거 발표하시기 3주 이전에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제 한번 확인을 해봐가지고 할 예정이고, 그래서 제가 올려달라고 한 폴더에 파일들이 지금 모이고 있는 게 어느 정도 많이, 어, 대충 그래도 절반 이상은 모였네요. 일단 나중에 저걸 다 확인을 해서, 아직 안 올리신 분들께 따로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빨리 제가 카톡을 드리기 전에 빨리 올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OT를 할 때 말씀을 드렸었겠지만 저희가 중간 보고서 제출 및 중간 발표회 진행이라고 있어요. 중간 발표회가 이제 모든 학생자율쌤이나 팀에서 운영 중인 거를 다 공유를 하자는 이제 취지에서 만든 것 같은데 근데 저희가 이렇게 다 짜놨고 이거를 다 시간 내에 하기도 그렇게 쉬운 일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이랑 말씀을 드려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기로 했냐면 일단 허락을 받은 게 어떤 방식이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다 세미나실에 모여가지고 이거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강의를 여러분들끼리 이제 서로 가르쳐 주시면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저희도 이제 발표를 하기는 해야 되니까 이거를 발표 내용을 제가 준비를 해서 저만 저기 가서 발표를 하고 있고 여기서 여러분들은 다 강의를 진행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옵션이에요. 이게 장점이 뭐냐면 따로 시간을 더 안 내도 돼요. 저희가 30시간 이상을 해야 되거든요. 30시간 이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어 중간 중간 그거를 하면 이게 내용이 좀 밀려가지고 더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약간 내용 밀리는 거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저희는 이제 따로 여기서 하면서 저만 이제 발표를 해도 되냐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톡방에다가 한번 투표를 올려볼게요. 선호하는 방식 어디 있지? 우리 톡방이 아 게시판. 아 그리고 중간 보고 참석을 하면 좋은 점? 좋은 점은 뭐냐면 다른 친구들 한 거를 구경을 할 수가 있어요. 익명 투표로 할 테니까 딱 1분 동안만 빠르게 받겠습니다. 저거 투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비등비등한 상황이네요.
11분 해주셨습니다. 12분. 딱 11분 되는 순간 닫을 거예요. 10초 남았네요. 3, 2, 1, 아, 네. 반반인데, 음, 혹시 중간 발표에 이제 거의 반반이라 가지고, 혹시 중간 발표에 이제 꼭 참여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어차피 이거 강의를 다 녹화를 해서 지금 못 오시는 청강생분들께 들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거든요. 일단 이거 30시간 안에 이제 포함이 되는 게 출석으로 중간 저거 가는 게 출석으로 인정은 될 거예요. 그래서 정 저거를 가서 확인을 하고 싶다 하시면 저랑 같이 가셔서 참여를 하시고 뭐지? 과제랑 저거 강의 듣는 거는 따로 유튜브에 올라오는 내용들을 보고 하실 수 있어요. 그거를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오늘 안에 카톡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할 게 뭐냐면, 음, 연구일지 얘기가 있었죠. 연구일지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음, 이거를 매번 써서 하루 안에 12시 되기 전에 이제 한 3시간 남짓 해서 그거를 매번 써야 돼요. 매번 한 페이지 정도, 한 반 페이지 정도 되는 걸 써가지고 LNL 홈페이지에 올리고, 또 어디지? 프록터님한테 갖다 내고, 지도 교수님한테 갖다 내야 되는데, 이거를 OT 때는 막 돌아가면서 써라 약간 그거를 권장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그냥 그, 이거 팀장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세미나 개설 책임 학생들 모인 데서는 현실적으로 사람들 돌아가면서 3시간 안에 빨리 주세요 하면서 한 명 한 명씩 다 받는 게 어렵다는 거를 잘 알고 계셔서 그런지 그냥 팀장이 약간 차라리 그냥 내가 다 하고 만다 싶으면 다 해도 된대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할 거예요. 여러분들께 음, 갈구는 것도 나름대로 갈구고 확인하고 약간 이런 것도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할 생각이에요. 물론 하고 싶으시다면 저한테 따로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 관련해가지고 좀 변동사항이 있어요. 돈을 더 쓸 수 있게 되는데 저희가 원래는 총 토탈 100만 원까지 쓸 수 있게 됐는데 있었는데 근데 이게 약간 인원 분포가 이제 반마다 달라지면서 저희가 총액 150까지 쓸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게 위에 다른 내용들을 보시면 그 회의비로 쓰는 거는 총액의 이제 20%까지 쓸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언제 한번 이거 끝나고 학생자율 세미나 내용 끝나고 뭐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걸 가지고 한번 밥을 먹기로 했죠. 그거를 이제 예산이 2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을 쓸 수 있게 됐고요. 이게 첫 번째 얘기고 그리고 두 번째 얘기로 좀 음, 뭔가를 살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필요가 없잖아요. 뭔가 책을 산다거나 아니면 강의를 산다거나 이런 게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용을 이렇게 쓴 거고 이제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렸던 건데 어 그래도 프록사님께서 그래도 돈을 쓸 기회가 생겼는데 안 쓰는 건 좀 그렇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가 이제 파이썬이랑 통계학이랑 레이텍이랑 이렇게 세 가지 주제 보고서 쓰기까지 해가지고 내용을 다루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혼자 뭐 공부를 해보고 싶다거나 약간 저 코딩이나 뭐 C라든지 뭐 파이썬이라든지 매틀랩이라든지 이런 거 좀 강의를 사거나 책을 사고 싶다 아니면 뭐 통계 쪽 전공책이라든지 아니면 교양 교재 막 이런 거 사고 싶은 게 있으시면 여기에 명분을 끼워 맞춰서 살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제가 보고서를 수정을 해서 이제 돈을 더 주세요 하고 갖다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자정까지 받을게요. 금요일 자정까지 여러분들이 이 저희 주제에 맞춰서 사리사욕을 채우실 수가 있어요. 일단 전달해야 되는 내용은 다 한 것 같은데 더 궁금한 사항 없으시면 바로 박준영 씨께서
내용을 진행을 해 주실 겁니다. 준비가 되셨는지 굉장히 떨립니다. 화이팅! 아무튼, 당신은 할 네. 수 있어. 지금, 인터넷으로 만들었어. 네. 그러면 화면 공유를 할게요. 아, 맞다. 어, 한 가지 더 얘기할 거 있다. 저희가 그 계획서에다가 어떻게 썼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출석 기준이 출석을 빠지거나 과제를 안 하거나 하나라도 하면 이제 결석 처리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게 이제 80% 이상을 채워야 S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놨는데 그 부분을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과제 기한은 일주일로 할게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로 과제가 돼 있지 않으니까 그냥 다음 수업 시작 이전까지 제출을 하는 방법은 제가 이제 따로 만들어 볼 테니까 이제 거기로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진행을 하시면 되겠어요. 네. 네, 요게 이제 오늘 시작할 통계학입니다. 그래서 통계학은 렉처 0부터 렉처 9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오늘은 원래 저 실라버스에 따르면은 렉처 2 정도까지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저도 이렇게 상황이 될 줄 몰라서 아마 오늘은 요거 고등학교 통계학 토파보기까지만 하면은 아마 시간이 끝날 것 같아요. 그래도 오버타임 되는 일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어, 소개가 좀 늦었는데요. 저는 이 세미나 통계학 팀에서 팀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영주차 이 고등학교 통계학 토파보기 강의 맡게는 박준영이라고 합니다. 일단 첫 이 수업을 맡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렉처 1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그 실험에 필요한 통계학들을 이제 배워나갈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난도가 높아서 그걸 하기 전에 우리가 확률과 통계를 안 배우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고등학교 때. 그래서 고등학교 통계학을 아주 간단하게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간단하게 한번 둘러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 기초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좀 어려운 개념들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확률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요거부터 조금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분산이 뭐냐, 표준 편차가 뭐냐. 그래서 여러분 평균은 모두 다 아시죠? 그래서 평균이 예를 들어서 자료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어, 지금 아이패드를 준비를 못해서 일단 이렇게 할게요. 일단 자료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5가 있고요. 1이 있고 마이너스 2가 있고 마이너스 4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있다고 했을 때 얘네의 평균은 5가 돼요. 우리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다들 아니까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1, 5 모두 더한 다음에 이 별량 개수 4로 나누면은 되죠. 아니, 이 근데 사람아, 이제 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1, 5가 아니라 1, 3, 5, 10인데? 아, 죄송합니다. 1, 3, 60. 1, 3, 60이요. 네. 정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3, 60을 모두 더한 다음에 4로 나누면은 평균이 5가 됩니다. 5가 되고요.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는 모두 다 알아요. 우리 이제 시험 성적 평균 잘 내고 다녔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부터 알고 싶은 거는 이것들의 평균이 아니라 이것들이 중간으로부터 얼마나 넓게 퍼져 있냐, 혹은 안 퍼져 있냐, 이것들을 알고 싶어요. 우리가 이걸 어려운 말로 산포도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이제 나타내 줄 수 있는 것이 편차라는 겁니다. 편차란 뭐냐면은, 어, 이 별량이, 그러니까 각각의 숫자들이 평균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노란색 같은 경우는 10이었는데, 아까 우리가 얘기하기로 평균이 5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친구의 편차는 5가 되고요. 이 파란 색깔의 편차는 1이 되겠죠. 왜냐면은 평균이 5인데 숫자가 6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편차입니다.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뭐가 한계가 있냐면은 각각의 자료들이 중간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냐는 알 수가 있는데 전체 자료가 얼마나 퍼져 있냐 혹은 얼마나 모여 있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입을 한 게 분산입니다. 이 분산은 이 편차들을 5, 1, 마이너스 2, 4를 모두 제곱한 다음에 다시 평균을 내주는 거예요. 왜 제곱을 하냐면은
일단 우리가 자료의 전체적인 어떤 산포도를 보고 싶은데, 그럼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겠죠. 이 편차들을 모두 더하면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편차는 항상 0이 돼요. 모든 편차들의 합은 항상 0이 돼요. 왜냐면은 이것도 보시면은 5와 1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를 모두 더하면 0이 되죠. 그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상 모든 편차들의 합은 0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0으로 만들어주지 않기 위해서 제곱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마이너스들이 날아가면서 얘들이 항상 양수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25, 그리고 얘가 이거 같은 경우는 1, 여기는 4, 여기는 16이니까요. 그러면 다 더하면은 16 더하기 4 더하기 1, 그러니까 21에 46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평균한 거 나누기 4를 해주면은 4분의 26, 2분의 13인가요? 그래서 이게 이 자료의 분산이 됩니다. 근데 편차 제곱을 하면은 어쨌든 우리가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얘를 제곱을 시켜줬기 때문에 다시 원래 자료 스케일로 돌려줘야 돼요. 제곱이 됐으면 스케일도 뻥튀기가 됐겠죠, 당연히. 그래서 표준 편차라는 걸 쓰고 여기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그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여기의 핵심은 뭐냐면은 편차와 분산과 표준 편차는 다른 게 아니라 자료들이 얼마나 퍼져 있냐를 보는 지표라는 거. 일단 요거부터 짚고 이걸 짚는 이유는 나중에 평균이랑 표준 편차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을 할 거예요. 그때 이제 당하지 말자고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를 했습니다. 잘 아실 테지만.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내용입니다. 확률과 우리가 통계학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항상 확률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확률을 볼 텐데, 확률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개념들이 필요합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하나씩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통계를 설명을 할 때 가장 많이 되는 예시는 동전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동전 하나를 던지면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앞면이거나 뒷면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동전 하나를 던졌을 때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는 앞면 아니면 뒷면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있겠죠. 이것들을 이제 표본 공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샘플 스페이스. 그래서 이런 집합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표본 공간만을 다루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 이 동전 하나를 던지는데 앞면 뒷면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는 앞면에만 관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앞면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이제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동전이 아니라도 주사위를 예로 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주사위는 1, 2, 3, 4, 5, 6이 있잖아요. 그래서 1, 2, 3, 4, 5, 6 이 모든 것이 표본 공간이 되고 우리가 홀수가 나오는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면은 홀수가 나오는 사건의 집합은 1, 3, 5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1, 3, 5, 그 원소 하나하나를 표본점 아니면은 근원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근원 사건은 1, 사건은 1, 3, 5, 표본 공간은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점차 바운더리가 넓어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왜 설명했냐? 여기 예시가 하나 더 있네요. 아무튼 그렇고 이걸 왜 설명했냐 하면은 여기서부터 확률이 정의되기 때문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표본 공간에서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얘기를 할 거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홀수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거든요. 그건 왜냐하면은 1, 2, 3, 4, 5, 6분의 1, 3, 5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건의 확률을 정의를 할 때 우리는 표본 공간분의 사건을 흔히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어떤 확률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그런 거고요. 확률의, 확률의 수학적이고 엄밀한 정의는 이래요. 확률은 뭐냐면은 각 사건들에 부여하는 뭐랄까요. 가중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가중치라는 말이 맞을까요? 아무튼 그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질 실험을 해서 뭐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들에 우리가 얼마만큼의 숫자를 매핑해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정의를 할 때는요. 그리고 그 매핑한 숫자들의 전체 합이 1이어야 합니다. 항상 표본 공간이 있는
모든 어떤 확률들의 합은 1이에요. 항상 1이고, 그리고 일어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확률이 제로인 게 맞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학적으로는 정의를 하고, 다만,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할 건 없고, 그냥 확률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듯이, 그러니까 뭐 전체분의 사건, 이렇게, 이 정도로 납득을 하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런 개념이 있다 정도만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확률을 얘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H라는 거는 여기서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 헤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T 같은 경우는 동전을 던졌을 때 뒷면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동전을 두 개를 동시에 던진다고 하면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네 가지예요. 왜냐하면은 HH가 있고, HT가 있고, TH가 있고, TT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딱 네 개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각각의 경우의 수의 확률이 전부 다 4분의 1이에요. 생각해보면 그렇겠죠? 동전은 왜냐면 항상 우리가 동전을 던질 때는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같다라고 가정을 하니까요. 그러면은 둘 다 앞면이 나올 확률도 4분의 1, 둘 다 뒷면이 나올 확률도 4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핑이 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앞면이 하나 이상이 아니라, 아무튼 이 경우, 이게 HH 아니면 HT가 나올 경우는 이렇게 4분의 1, 4분의 1 더해서 2분의 1이 되는 거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너무 복잡해요. 왜냐면은, 우린 지금 이제 동전을 던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비교적 경우가 간단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루는 통계, 그리고 확률 중에서는 사실 이런 식으로 단순화될 수 없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한 겁니다. 이 HH 또는 HT라는 걸 조금 간단하게 표현할 방법은 없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도입된 개념이 이겁니다. 얘네도 숫자로 만들어버리자. 하나의 숫자로 매핑을 해버리자. 그래서 나온 개념이 확률 변수라는 개념입니다. 이런 식으로 HH, HT 이런 식으로 뭔가 글자로 쓰는 것이 그렇게 뭔가 사실은 가독성도 좋지 않고 수학적으로 계산할 때도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다가 숫자 하나하나를 매핑을 해주자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매핑되는 이 함수, 얘를 확률 변수라고 해요. 여기 이제 보면은 표본 공간 HH, HT, TH, TT에 대해서 각각 0, 1, 2로 매핑을 해놓은 걸 볼 수가 있죠. 어떤 기준으로 매핑을 해놨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뒷면이 나온 개수에 따라서 매핑을 해놨어요. HH의 경우에는 뒷면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확률 변수 X가 0일 거고요. 그리고 HT나 TH는 뒷면이 하나씩 있죠. 그래서 1로 매핑이 되고 TT 같은 경우에는 2로 매핑이 된다. 그러고 확률도 당연히 아까 봤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오타였네요. 죄송합니다. HT 아니면 TH인데 이게 2분의 1이다라는 얘기를 T가 X는 1일 때 확률이 2분의 1이다 라는 말로 아주 단순화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야말로 우리가 수학에서 사랑하고 좋아하는 깔끔함이죠. 참고로 노테이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은 이 P라는 거는 probability라는 것의 약자인데 확률을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얘는 X는 1일 확률이 2분의 1이다. X는 1, 우리가 매핑한 숫자가 1일 확률이 얘 아니면 얘잖아요. 그러니까 앞면 뒷면이거나 뒷면 앞면인데 그럴 확률이 4분의 1, 4분의 1 해서 2분의 1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확률 변수가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그 통계의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알아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확률 변수에서 시작되는 게 확률 분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확률 변수는 결국에 어떤 하나의 함수예요. 어쨌든 아까 얘기를 했듯이 각각의 어떤 경우의 수를 숫자로 매핑을 하니까요. 그 함수인데 이게 함수면은 당연히 정의역과 치역, 공역이 있겠죠. 그것이 정의역이 유한집합일 때, 즉 표본 공간이 유한집합일 때는 우리가 그걸 이산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거기에 대한 함수를. 그리고 무한집합일 때는 연속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같은 경우는 동전을 던지는 경우에는 지금 얘는 이산적인 어떤 자료잖아요. 앞면 아니면 뒷면밖에 없죠. 불연속적이고 이산적이에요. 두 개밖에 없잖아요. 네 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산확률 변수가 되는 것이고, 그러고 이런 경우가 아니라
뭐 앞면 뒷면이 아니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의 기온을 측정하고 싶다. 근데 기온은 디스크리트하지 않거든요. 얘는 연속적인 어떤 변수, 연속적인 자료고 그런 경우에는 개수를 셀 수가 없죠.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숫자로 매핑을 할 때는 연속 확률 변수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정의고요. 그리고 이산 확률 변수의 분포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의 분포는 확률 질량 함수고 연속 확률 변수의 분포는 확률 밀도 함수가 된다.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할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확률 분포에 대한 간단한 개관이었고요. 이제부터 배울 거는 확률 분포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아까 했던 얘기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매핑을 해놓고 생각을 하는 거죠. 0, 1, 2가 있는데 0일 때는 0이 나올 확률은 4분의 1, 1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그리고 2가 나올 확률은 4분의 1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뭔가 우리가 이거 자체가 또 다른 함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걸로 그래프도 그려볼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0이면은 4분의 1, 1이면은 2분의 1, 그리고 2면은 4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올 거고요. 이런 것들을 하나의 분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의 확률 질량 함수가 되는 거고 확률 밀도 함수도 나중에 이제 진행을 하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확률 질량 함수라는 건 뭐냐? 아까 얘기를 했듯이 이산적인 자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의 경우의 수의 확률이 얼마큼 나오는지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0, 1, 2, 3, 4 이런 식으로 그 확률이 각각의 확률이 얼마가 나오는지에 대한 함수입니다. 함수.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그래프를 보시면 x는 0일 때 확률이 x가 0이 나올 확률이 16분의 1이다. x가 1이 나올 확률이 16분의 4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디스크리트한 분포를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도 직관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조금 수학적으로 엄밀한 정의를 하자면은 이 모든 함수값이 0 이상이면서 얘네들을 다 합쳤을 때 총합이 1이 되면서 그리고 이 각각의 숫자들이 확률을 의미하는 함수값이 확률을 의미하는 요것들을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다라고 정의를 하는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까지 엄밀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이산적인 자료가 있고 그 각각의 확률들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구나. 그리고 모양새는 이렇게 생겼구나를 이제 눈에 담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의 예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항분포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어떤 확률 분포 함수의 대표적인 예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전을 던지는데 그 중에서 앞면이 몇 번 나올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런 경우에 확률을 어떻게 구할까? 이제 이런 게 이제 가끔 살면서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위해서 이제 수학자들이 이항분포라는 걸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항분포 노테이션 이렇게 써요. 바이노미얼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고 이 확률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주면은 이거는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우리 예전에 잠깐 그 위에 그 네. 물결표 표시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노테이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맞다.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까지 이제 확률 변수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 확률 변수가 어떤 특정한 분포를 따를 수가 있어요. 특정한 분포를 따를 수가 있고, 그 여러 가지 분포들 중에서 가능한 분포가 이항 분포라는 게 있는데, 이, 이 물결 표시는 이 x라는 확률 변수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 어떤 이항 분포를 따르냐면은, 동전을 n번 던지는, 그리고 그 동전에서 앞면이 나올 확률이 p인, 그런 이항분포를 따른다. 대충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엄밀하게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분포를 따른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른다. 그래서 그 따를 때 우리가 확률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 이 노테이션도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조합이라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아마 고1 때 나올 텐데, N 중에서 K를 선택한다, 출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동전을 던지는데
동전을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냥? 동전을 예를 들어서 5번을 던질 거예요. 한 동전을 가지고 5번을 던질 건데, 그 중에서 앞면이, 한 2번 나올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 한 번 나올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 딱 한 번만 나올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를 우리가 계산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상식적으로는 일단 이 생각부터 할 거예요. 5번을 던지는데, 그러면은 어쨌든 나오는 건 앞 아니면 뒤겠죠. 그리고 그게 5번 반복이 될 거고요. 그리고 한 번만 나온다는 소리는 딱 한 번이 앞면이고 나머지는 다 뒷면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합이 가능하냐면은 앞,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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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이런 조합이 가능하고요. 뭐 뒤, 앞, 뒤, 뒤, 뒤 이런 조합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확률의 관점에서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5개 자리가 있다고 했을 때 그 5개 중에서 하나의 자리를 선택을 해서 걔한테 앞면을 꽂아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자리를 전부 뒷면으로 채우는 거겠죠. 그렇게 하면은 5번 중에서 앞면이 일단 한 자리를 차지할 경우의 수가 5개겠죠. 왜냐면은 뭐 앞 DDD, 뒤 앞 DDD 하면은 5개가 나오죠. 경우의 수가 5개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혀놨어요. 자리에 앉혀놓고 이제부터 앞,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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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순서대로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고요. 뒷면에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에요. 그리고 앞, 뒤, 뒤, 뒤가 이렇게 연관성을 갖고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곱의 법칙을 사용해서 확률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5개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 각각의 경우의 수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인 거죠. 그쵸? 그렇겠죠. 왜냐면 앞면이 나올 확률과 뒷면이 나올 확률은 같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는 겁니다. 5개 중에서 앞면이 들어갈 자리를 K개에 딱 꽂아주고 그 각각에 대해서 확률을 계산을 하는데 어차피 2분의 1이니까 그럼 2분의 1 5제곱이 될 거예요. 동전의 경우엔 그렇고요. 주사위의 경우에는 아마도 조금 숫자가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주사위에서 1이 나올 확률은 뭐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이니까요. 그러면은 숫자가 조금 경우의 수가 달라질 가능성이 생기겠죠. 그래서 일반화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n개 중에 k의 자리를 먼저 깔아놓고 그래서 그 k개에서 걔네들이 나올 확률 곱해주고 걔네들이 안 나와야 할 때 안 나올 확률 곱해주고 그래서 이런 일반화된 식이 나오는 거겠죠. 이것이 이항분포입니다. 이항분포고요. 제가 시간을 보아하니, 아, 이것까지 설명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얘네들의 평균은 이제 제가 뭐 이것저것 유도를 해드려도 괜찮겠지만은 굉장히 시간이 이게 뭐 이것저것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이 이항분포의 평균은 NP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당연해요. 5번을 던지는데, 5번을 던지는데, 앞면이, 뭐, 예를 들어서, 5번을 던지는데, 앞면이 평균적으로 몇 번 나올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히,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을 우리가 보통 같다고 생각을 하니까 2.5번이겠죠. 당연해요. 5번 중에 반 정도, 2.5번이 나온다는 건요. 그게, 그래서, 우리 이항분포의 평균을 생각을 할 때는 n 곱하기 p, 5 곱하기 2분의 1, 2.5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다. 상식적으로 납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표준 편차는 조금의 이제 유도 과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어, 보통 이제 NP, NPQ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NP 1 빼기 P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나중에 정규 분포에 가서 다시 만날 친구들이니까 잘 약간 눈에 담아두시면 첨언을 좋겠습니다. 하자면 저기 나오는 평균을 뮤라고 노테이션을 두고 그리고 표준 편차를 시그마 여기서는 이제 분산이 NP1-P라고 했는데 이제 표준 편차는 저기 시그마 시운 아니 뭐야 루트 시운 시그마니까 얘기를 하자면 평균을 뮤라고 쓰고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쓰는 거는 앞으로 주구장창 쓸 노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약간 저 노테이션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그래프는 나중에 살펴보고요. 푸아송 분포를 얘를 일단은 지금 시간을 보완이 안 될 것 같아서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패스하고요. 그러고 이제 아까까지 본 거는
자료가 이산적이었던 확률 질량 함수였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볼 거는 자료가 연속적인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확률 밀도 함수고요. 그리고 연속적이라는 건 아까 얘기를 했듯이 뭐 온도, 길이 이런 것처럼 실수가 돼서 뭔가 끊기 어려운 것들, 디스크리티하지 않은 것들, 컨티뉴어스한 것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거는 그림에 이렇게 생겼어요. 아무래도 아까는 이런 식으로 좀 끊기는 맛이 있었는데, 이거는 아까 얘기를 했듯이 연속적이니까 그렇지 않고 쭉 이어지는 커브가 그려지죠. 이런 식으로 모든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진 않지만, 연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이것과 비슷하게라고 생각을 해두면 되겠어요. 그렇고요. 수학적으로 좀 엄밀한 정의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모든 함수 값이 0 또는 양수여야 돼요. 그렇고요. 두 번째,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모든 구간을 적분했을 때 총합이 1이어야 됩니다. 모든 구간을 적분했을 때 1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아까는 이 함수값 자체가 확률 질량 함수에서는 이 함수값 자체가 확률이 되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함수값 자체가 확률이 된 것이 아니라 어 그러니까 어떤 이 면적이 확률이 되는 거예요. 면적이 확률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길이가 뭐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그런 확률을 이제 구하고 싶어요. 그럴 확률을 구할 때는 얘네들을 뭔가 이 함수값을 보는 게 아니라요. 1부터 2까지를 쭉 정적분해서 확률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렇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A가 1이고 B도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뭐 어떤 길이가 1cm, 정확히 1cm의 확률은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제로겠죠. 왜냐하면은 인테그랄 1부터 1까지 하면은 제로니까요. 그죠?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어떤 딱 특정한 값의 확률은 정할 수가 제로가 되고 대신에 우리가 이제 함수값을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간의 정적분을 확률로 쓰게 된다. 그게 확률 밀도 함수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의 대표적인 예시는 정규분포가 되겠죠. 아마 이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수능을 보고 대학을 들어오셨을 텐데, 거기서 이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누잖아요. 그리고 1등급은 4%, 2등급은 11% 이런 식으로 등급 간 비율을 나누는데, 왜 그렇게 나눴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정규분포의 답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정규분포에 따라서 이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짜는 거고요. 자세한 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얘는 따른다는 뜻이에요. 분포를 따른다는 뜻이고 x라는 확률 변수가 있을 때 걔가 정규 분포 n 노멀 디스트리뷰션이거든요.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리고 아까는 n이랑 p 그러니까 그 시행 횟수랑 그 확률을 써줬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아니라 뭘 써주냐면은 평균과 분산을 써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를 했듯이, 그쵸? 평균류랑 분산, 시그마 제곱을 써줍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상당히 이제 복잡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대단히 암기를 하거나 뭐 숙지를 하거나 해야 할 부분은 아닙니다.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눈에 담고 가시면 되겠어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정규분포의 여러 가지 성질들인데요. 정규 분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벨 쉐이프로, 그러니까 종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여기 평균, 뮤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이 대칭인, 좌우 대칭인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균에 가까울수록 뭔가 확률이 쭉 높아지고요. 이 밀집도가 높아지고 그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얘네들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종 모양을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변곡점이라는 거는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곡선이든지 간에 오목했다가 볼록해지는 지점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3차함수나 4차함수 다룰 때 변곡점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변곡점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볼록이었다가 여기서부터 볼록성이 뒤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죠.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볼록성이 뒤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볼록성이 뒤바뀌는 지점, 즉 변곡점이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있냐면은 이 시그마, 1시그마가 되는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로 평균에서 딱 표준 편차 기준으로 딱 한 걸음 갔을 때 변곡점 그리고 변곡점이 있다라는 거죠. 네, 이 중요한 성질이니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얘를 이제 증명을 하려면은 미분을 해보면 되겠죠. 여기서는 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정규분포는 이제 꼭 이렇게 생긴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생길 수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표준 편차가 같고,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같고 평균이 다른 경우고요. 얘 같은 경우는 평균은 같고 표준 편차가 다른 경우입니다. 이걸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은 평균은 뭘 결정하냐면은 이 X축 상에서 얘네들이 어느 쪽 위치에 있을 것이냐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평균이 낮을수록 왼쪽으로 가고요. 평균이 높을수록 오른쪽으로 이제 평행 이동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걸 보면 알겠지만은 표준 편차는 이 종이 얼마나 어, 약간 가파른가에 대한 어떤 그 정도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표준 편차는 아까 아까 시작할 때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표준 편차는 이 자료가 얼마나 퍼져 있냐, 안 퍼져 있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가 낮으면은 안 퍼져 있는 자료겠죠. 그럼 이제 당연히 가운데로 이렇게 집중이 될 거고요. 그리고 벨 쉐입도 되게 가팔라질 겁니다. 근데 이 시그마 2 같은 경우는 이제 표준 편차가 큰 친구예요. 얘를 보면은 표준 편차가 크면은 자료가 넓게 넓게 분포가 돼 있다는 소리고요. 그리고 벨 쉐입도 이렇게 넓게 넓게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할 거는 정규 분포 성질은 이거, 그러니까 변곡점이 1시그마에 위치 있는 거, 그리고 평균이 좌우 대칭인 거, 그리고 이 평균, 뮤는 위치를 결정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그마는 이 벨 쉐입의 가파른 정도를 결정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규분포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리고 정규분포를 얘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건 표준화예요, 표준화. 표준화란 뭐냐면은, 아까 봤듯이, 세상에는 되게 여러 가지 정규분포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도 지금 평균이 다르고, 얘 같은 경우도 표준 편차가 다르고, 아마 얘네 네 개도 다 다른 친구들이겠죠? 그런 애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로 비교를 하고 싶다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 뭐,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저는 문과였거든요. 6반과 7반이 있었는데, 그 두 개 반은 당연히 평균도 다를 테고, 표준 편차도 달랐겠죠. 시험을 보면요. 근데 걔네 둘이의 수준을 비교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냐면은 표준화라는 방법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냐? 여기 보시면은 이 연두색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1010이고 그리고 뭐 표준 편차는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대충 이런 친구인데 얘를 표준화를 시키면은 이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6반과 7반도 표준화를 시키면은 이런 모양으로 다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뭐냐면은,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이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고요. 아까 얘기를 했었죠. 노테이션에 대해서는. 보통 Z라고 씁니다. Z라고 쓰고, 얘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도 1. 그럼 분산도 1이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 분포를 따르고 있는 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정규 분포는 표준화를 시키면은 이런 형태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냐?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평균이 1010이라고 하고, 표준 편차는 10이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x에다가, 어, x는 이제 어떤 특정 값이고요. 위에다가 1010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1010을 집어넣고, 그리고 시그마에다가 10을, 표준 편차 10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x가 이제 표준화가 돼요. 어, 다시 설명을 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1030의 상대적인 위치를 우리가 표준화해서 확인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x에 1030이 들어갈 테고, 그리고 뮤에 1010이 들어갈 테고, 그러고, 시그마에 10이 들어가겠죠. 계산을 해주면은, 1030 빼기 1010, 20, 얘 10이니까 10분의 20, 2죠. 그럼 Z는 2예요. Z는 2. 여기서 Z는 2 찾아봅시다. 얘죠? 그래서 이 반에서 이 정도 1030의 위치에 있는 친구는 표준화를 했을 때 이 위치에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성적을 표준화를 하면은
모든 학생들의 어떤 상대적인 수준을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평균에서 이 시그마 정도로 갔으면은 굉장히 성적이 괜찮은 친구예요. 좋은 성적입니다. 아무튼 뭐 이건 TMI고요. 그러면은 이런 일도 해볼 수가 있어요. 표준화를 한다면요. 얘 같은 경우는 평균이 3이고 표준 편차가 0.5인 정규 분포입니다. 근데 우리가 2.3 미칠 확률을 구하고 싶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 이 경우에도 이제 표준화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왜 표준화를 해야 되냐? 이 경우에는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 표라는 표가 있거든요. 그 표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들이 막 난잡하게 있어요. 이거를 보면은 이 면적의 확률을 알 수가 있습니다. 표준화했을 때 면적의 확률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400 얘는 여기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1.4까지 요 면적을 볼 수가 있는 걸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거 볼까요?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00인데 그러면은 마이너스 1.002 뭐 한 이 정도 되겠죠? 여기까지 면적이 얼마다? 0.1539였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표준 정규 분포표를 쓸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표준화를 하게 돼요. 정규 분포를. 얘는 표준화 되는 거 아니죠? 보다시피 평균이 3이니까요. 그러면은 이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표준화를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 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표준화를 해줄까요? 아까 봤던 표준화식에 맞춰서 그냥 끼워 넣어주면 됩니다. x에다가 2.3 끼워 넣어주면 되고, 그리고 평균 3이죠? 표준 편차 0.5고, 그럼 아까 여기 집어 넣어 봅시다. 2.3, 3, 0.5. 계산해 볼까요? 얼마지? 2.3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0.7이고, 얘 0.5니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5분의 7이니까 마이너스 1.4겠죠? 그러면은 얘를 2.3을 표준화했을 때 마이너스 1.4 한 이 정도 위치에 온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표를 통해서 이만큼의 면적을 구할 수가 있죠. 어떻게 구하냐? 마이너스 1.4, 00. 얘는 소수 첫째 자리고 여기부터는 둘째 자리, 셋째 자리입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0.0808이니까 얘의 면적은 0.0808이 된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게 되게 문제에 많이 나와요. 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아무튼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7분 남았습니다. 7분, 빠르게 하겠습니다. 어떡하지? 그리고 정규 분포는 아까 이제 예를 보시면서 뭔가 좀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어, 이것들 보면, 아까 이항분포의 그래프예요. 이항분포를 보면은 이 파란색 조그만 애를 보면은 얘는 확률이 0.5고, 그러니까 0.5니까 동전을 던졌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동전을 던졌는데 얘를 20번 던진 거예요. 20번 던지면 이런 식으로 분포가 나옵니다. 그리고 빨간색 보시면요. 얘는 P 0.5고 N 40이니까 동전을 40번 던진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또 이런 모양이 되겠죠. 약간 이게 정규 분포랑 닮았지 않나요?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무튼 어 이것들을 무한정 반복하다 보면은 이 점들 사이가 더 조밀조밀해질 테고 정규 분포의 모양이 좀 더 가까운 연속적인 커브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를 마저 하자면 이항분포를 이제 이항분포 아까 노테이션 설명을 했었죠. 얘를 정규분포로 근사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항분포가 있다고 했을 때 이 히스토그램 봐주시면 됩니다. 이 파란 색깔 네모난 거. 이런 이항분포가 있다고 했을 때 얘를 잘 근사를 시키면은 그러니까 정규분포로 잘 근사시킬 수가 있다. 이때 평균은 NP가 될 거고, 표준편차는 분사는 NPQ가 되겠죠. 아까 얘기를 했듯이. 그래서 이런 근사가 가능하다라는 거가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이제 통계적 추정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통계적 추정, 약간 얘기 느낌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통계적 추정을 할 때는 우리가 통계를 연구를 할 때는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걸 하든지, 뭐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를 한다고 해볼까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하루에 먹는 물의 양을 조사를 하고 싶어요. 뭐 생수를 사 먹든 정수기를 떠먹든. 근데
5천만 명을 대상으로 그 생수의 양을 모두 조사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모두 찾을 수도 없고요. 비용도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계를 할 때 이제 하는 짓은 표본을 따는 거죠. 그래서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생성하는 겁니다. 표본을 생성할 때는 이제 보통은 랜덤 표본을 많이 쓰죠. 5천만 명 중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집단의 어떤 평균이나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알고 싶은데 사실 그거는 영원히 알 수가 없어요. 5천만 명을 전수조사해보지 않는 이상. 그래서 우리는 소본들의 어떤 통계적인 자료를 가지고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계적 추정이에요. 그래서 표본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는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죠. 표본 평균은 그 모든 표본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표본을 구해가지고 물을 먹는 양을 조사를 했으면 그 각각의 자료들이 있겠죠. 얘들을 모두 더해서 평균을 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어, 그냥 일반적인 평균 구하는 방식과 같고, 분산도 크게는 아까 얘기를 했듯이, 별량 빼기 평균 제곱의 평균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물 먹는 양이 하루에 1리터라고 치면은 1리터고요. 근데 박재범이 2리터를 하루에 마신다고 하잖아요. 그럼 2리터 빼기 1리터를 해주는 게 얘가 편차가 될 거고요. 각각의 편차를 제곱을 해서 평균을 내주면 되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평균을 낼 거면 분명히 n을 나눠야 하는데 왜 n 빼기 1을 나누냐라는 이게 좀 다른 부분입니다. 이걸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유도라는 개념을 설명을 하고 이제 얘를 설명을 해서 유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 자유도라는 애랑 뭔가 연관이 있나 보다 라고만 머릿속에 일단 심어두시고 나중에 자유도에 대해서 마음껏 나올 테니까 그때 다시 이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제 좀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구글링하면 나오니까요. 아, 얘랑 자유도랑 연관이 있구나 라고만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표준 편차는 당연히 루트 분산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이게 잠깐만 표본 분산이 S제곱이고 표본 표준 편차가 표본 분산의 루트 씌운 거니까 S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S 제곱을 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죄송해요. 오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얘를 이제 표본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했으면은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추정을 해야 되거든요. 추정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잠시만. 이거를 하기 전에 이거를 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본 평균이 사실은,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표본 평균이 또 하나의 함수가 되고요. 표본 분산이 또 하나의 함수이자 확률 변수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표본은 구할 때마다, 그러니까 랜덤으로 표본을 구한다는 전제하에 표본은 뽑을 때마다 그 표본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날에는 서울대에서 표본을 구한다고 치면은 랜덤을 돌렸더니 어떤 날에는 재료공학부 사람만 드립다 나왔을 수도 있고 어떤 날에 언어과 사람만 드립다 나왔을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매번 뽑을 때마다 이제 표본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 각각이 함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함수가 되고 확률 변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확률 변수가 된다는 소리는 얘네들의 평균과 분산을 다시 한번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면은 이 목평균이 된다는 거고요. 그 약간 그리고 이거 네, 그림 뒤에 그 네, 바 그래프 있는 거 있잖아. 더 뒤로 와서. 이거? 이게 딱 그거 설명하는 거라고 보면 될 거예요. 이거 맞지? 어, 이게 네, 각각 그래 바 하나가 이제 한 번 표본을 채취했을 때 이제 평균과 평균에서 1시그마씩 벌어진 값을 2시그마인가 저거? 2시그마씩 벌어진 값을 이렇게 딱딱딱 해놨는데 각 한 번씩 뽑을 때마다 이제 평균도 다 다르고 이제 표준 편차도 다 다른데 그걸 가지고 일단 그걸로 이제 모집단을 한번 때려 맞춰 보겠다 해가지고 만든 게 저 검은 선인 거고.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빠르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놨더니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모평균이 되더라.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 분산에다가 표본 개수를 나눈 값이 되더라.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냈습니다. 이렇다고 알려져 있어요. 유도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될 텐데 예를 들어서
모집단이 이렇게 생겼어요. 모집단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표본을 채취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근데 표본을 더 많이 채취하면은 결국 이렇게 된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표본을 채취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결국에 표본을 한없이 많이 추출하다 보면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표본 평균의 분포들이 정규 분포로 수렴을 하게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런 이론들이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중심 극한 정리라고 하고, 통계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리예요. 아무튼 어, 표본을 한없이 많이 추출하면 결국에 정규 분포로 간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거고요.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 이렇게 표본을 뽑아도 사실은 이게 표본을 여러 번 뽑았지만은 이것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평균을 맞춰야 하는데, 모평균이 뭐냐, 이걸 이제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 구간이라는 걸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모평균이 딱 뭐다라는 게 아니라 대충 여기쯤에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충 여기쯤에 있지 않을까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뭐 예를 들어서 95%, 보통 95%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얘기가 이제 뭐 신뢰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나중에 나올 유의 수준이랑도 관련이 된 거 있죠. p-value라든지. 그래서 신뢰 구간, 얘는 이제 수식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직관적으로 납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평균 중간이 딱 이렇게 있으면은, 모평균이 딱 요거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아닐 수도 있다, 라는 게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래도 여기 어디쯤에는 95% 확률로 모평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Z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뢰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신뢰도가 95%면 Z가 1.96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설명이 좀 장황하고 굉장히 길고 어려웠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다면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있을까요? 없는 것 같으니까 이번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